자, 이어서 또 전장에 있다가 또 오늘 또 국회로 오셨습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곡성민원실장 신장식입니다. 야, 이 선거전에서 진짜 목이 쉬어라 뛰다가 오늘 또 국회 일정대로 올라오셨는데. 네, 오늘 운영위원회가 10시부터 또 있습니다. 증인 참고인 채택과 관련된 건인데요. 운영위원회는 대통령실,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관련해서 증인 참고인 관련된 오늘도 조금 논란이 있지 않을까. 오빠가 좀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어느 오빠든 지 오빠든 친 오빠든 오빠가 나오시면 좋겠다. 아, 누구든 나왔으면 좋겠다. 오빠는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 오빠가 나와도 좋다. 요즘엔 신장식 의원은 곡성 스타일. 아, 곡성 스타일. 얼굴이 까매졌어요. 많이 탔습니다. 많이 탔고 살도 빠졌어요. 아이고, 그러게요. 이번에 곡성이 이제 민원실장으로 상주하면서 선거를 쭉 뛰시고 어떻게 보면 많이 또 만나시고 하셨는데 소감이라고 할까요? 이제 선거를 마무리하는 국면. 물론 결과가 나오면 또 얘기를 하시겠지만은 일단 선거는 오늘까지 선거운동. 선거운동은 어제 끝났죠. 투표 동료 작업이 오늘 남아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실은 본인의 지지자들이 그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분들이 얼마나 투표장까지 나오시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방 재보궐선거 모든 선거가 그렇지만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특히 곡성 같은 경우는 이전에 그 고 군수님이라고 계시는데 전 군수님이 75표 차로 이기신 적이 있어요. 그래요? 네, 75표. 그러니까 그 곡성군이 11개 읍면이거든요. 11개 읍면에서 10명씩 한 읍면에 지지자가 10명씩 투표장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그래서 운영위원회 마치고 다시 곡성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차를 타고 국감을 하러 또 올라오고요. 그렇군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고 제가 이제 대추나무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당에 대추나무가 있어요. 그 마당 대추나무집에 이제 지금은 이미 대추들이 많이 있고 떨어지기도 하고 했는데 가면 한동훈 대추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한동훈 대추는 뭔가요? 익기도 전에 떨어지는 대추들이 있어요. 나무에서 아직 먹을만하지가 못해. 근데 익기도 전에 떨어져. 바람만 살짝 불어도 뚝뚝 떨어지는 한동훈 대추를 만날 수 있었던 그 대추나무집. 무척 그리울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겠네요. 알겠습니다. 선거 결과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고 현안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는 짚어야 될 것 같은데 역시 어제 이제 명태균 씨가 공개한 카톡 대화 내용 캡처 여기에 대한 파장이 정말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 얘기가 나올 것 같고 또 어떤 새로운 카톡이 나오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말이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이걸 보면서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이 명태균 씨랑 이준석 의원이 정말 친하구나. 준석이를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는 이 오빠를 생각하는 이 마음, 이 생각이 변함이 없구나. 이명소 서울의 소리 기자와 대화했을 때도 여러 가지 방구나 뿡뿡 끼고 많이 먹기나 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빠에 대한 얘기를 윤 대통령의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얘기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지가 뭘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해서 꼭 계속해서 그 생각을 유지하고 있구나 이런 판단도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보면서 이게 실은 그 윤석열 정권판 태블릿 PC가 명태균이 됐다 지금. 최순실 태블릿 PC. 명태균의 그 카톡. 이게 등치가 됐어요. 똑같아요. 이게 정권 얼마나 앞으로 2,000장이 더 나올 게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 됐는데 저는 이게 약간 그래서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이고 나라 전체가 다시 또 이런 식으로 혼란에 빠지겠구나. 근데 이 혼란은 우리가 감수할 수밖에 없다. 돌파해 나가기 위해서는 감수할 수밖에 없는 혼란인데 한심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조금 약간 그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찰리 채플린이 얘기한 것처럼 인생이라는 게 멀리서 떨어져 보면은 희극이잖아요. 네.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 떨어져서 보면 희극인 게 인생이다라고 그 찰리 채플린이 이야기를 했는데 네. 명태균 씨 사태를 보면서 이제 두 가지 밈이 떠올랐어요. 그 명태균에 대해서 지금 보수 정치인들 전부 다 나 안 친해, 나 안 친해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 오세훈 시장 고소장 써놨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낼 수 있는지 없는지 봅시다. 예. 근데 얼마 전에 유행했던 그거 아세요? 그쪽도 홍 박사님을 아세요? 하는 영상 그 밈. 그쪽도 네. 보수 정치인들 아무나 붙들고 물어보면 돼. 그쪽도 명 박사님을 아세요? 하고 같이 춤이라도 춰야 될 것 같은 얼마나 보수 정치권에 이렇게 얽혀 있는 사람인가. 그렇죠. 그 칩을 얼마나 많이 아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하나가 들고요. 네. 오빠 카톡 아까 오빠 카톡 그거는 오빠 차 있어? 오빠 어디 살아 하는 그 있잖아요. 오빠 차 있어 하는 건 오빠 네가 뭘 알아? 오빠 철 없어? 오빠 너 무식해? 그런데 이거 누가 밈으로 좀 만들어서 대박 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약간 참 떨어져서 보면 너무 그러니까요. 웃기는 상황인 거예요. 대한민국의 보수 권력이 이전에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오늘 갑자기 명언들이 자꾸 터지는데 그 일본 만화 중에 인생이라고 하는 만화가 있는데 한 면짜리예요. 근데 그래요? 계속 양파를 까 인생이라고 하는 양파를 까요. 네. 근데 속이 없어. 눈물만 흘려요. 근데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그 정치학자들이나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권력의 코어에는 말하자면 대통령실에서는 대한민국의 장래와 미래를 걱정하는 어떤 그 정말 책사들이나 경세가들 이 대통령과 매일 밤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가야 됩니다. 뭐 이런 권력의 코어는 뭔가 신비한 또는 굉장히 진중하고 사려 깊은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권력의 코어에 오빠 철 없어? 그쪽도 명 박사님을 아세요?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보수 권력의 코어에 있었다. 양파다. 까도 속이 비어 있다. 라는 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이 최순실의 태블릿 PC 말씀하셨지만은 명태균의 카톡을 보면서 이 정권의 실체가 어땠는지 민낯이 어땠는지 하나하나 알 수가 있다. 우리 국민들이 이제 정말로 더 이상 이번 정권에 기대할 게 없다라는 생각을 정말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마이TV가 굉장히 바빠지실 수 있겠다. 오마이TV의 특장은 현장 라이브 아닙니까? 지금 저 떨고 있습니다. 겨울에 또 무슨 일 벌써 이게 임계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번 주에 나와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쭉 살펴보고 이렇게 보면 전부 다 기관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거나 기관 최저치와 타이예요. 그렇죠. 리얼미터조차도. 리얼미터. 조차도라뇨. 리얼미터도 그렇고 뭐 갤럽 할 것 없이 NBS 할 것 없이 전부 다 꽃도 그렇고 전부 다 기관 최저치 수치는 조금씩 다르지만 뭐 꽃 같은 경우는 10%. 이미 국정 지지율이 10%대로 내려갔고 20% 초중반에 나머지 기관들도 다 몰려 있잖아요. 근데 뭐 수치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기관 최저치라고 하는 점에서는 다 동일합니다. 이번 주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죠. 뭐 내일 모레 또 그 갤럽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갤럽도 기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거의.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또 오늘은 명 박사가 무슨 말을 하고 내일은 명 박사가 무슨 말을 하고 그 오빠는 김진우인지 윤모 씨인지 지는 누군지 어느 오빠라도 문제잖아요. 이런 얘기들이 지금 그 대통령실은 방어할 수 있는 기제가 없어요. 방어할 수 있는 기제가 없다. 네, 왜냐하면 대통령이나 그 누가 V1인지 V2인지 이미 이제 많은 분들은 V1이 김이다, V2가 윤이다. 윤이 V2는 맞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니 선임 행정관이 지 그러고 하잖아요. 지가 꼴통이 지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하나 이렇게 올려놓고 그냥 갖고 노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대통령실 분위기가 그렇다면 그러면 이제 이번 주말 다음 주말을 지나면서 그 지지율이 최저선을 마지노선을 그 하방해서 이게 마지노선이 무너졌을 때 국민들이 어떤 태도를 보일 거냐. 저는 대통령께서 정말 나라 국가를 사랑한다면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쪽 사람들이 요새 최근에 북한 무인기 문제라든지 이런 걸 보면 국지전을 불사하면서 혹시라도 국지전을 불사하면서 내치의 어려움을 왜 환을 일으켜 가지고 보통 많이들 그렇게 하잖아요. 네탄야후처럼. 맞아요. 네타냐후도 야당이 별 얘기 지금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뭐 하기가 어려워요. 전쟁 중이니까 확전하고 있고 혹시나 그런 말도 안 되는 구상을 하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이 하나고요.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그 끝을 더 비참해지지 않으려면 또는 국민들의 국력을 더 낭비하지 않으려면 저는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이나 거리에서의 국민들의 시민 항쟁 이 과정을 통해서 또 물론 그 거리의 광장은 국민들에게는 정치학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서로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광우병 촛불 때 만나서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지난 탄핵 촛불 때 만나서 결혼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만남의 장소라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그런 국력의 낭비와 사회적 갈등 비용을 조금이라도 덜 하려면 또 탄핵도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 거치는 거잖아요. 8명 땡겨와야 되고 요즘 헌재 구성도 그렇고 그러면 저는 스스로 물러날 것을 검토하시라 라고 강력하게 권합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